아버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혜진아, 솔직해져. 너도 원하고 있잖아. 한라산 자락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울려 퍼지는 거친 숨소리. 26살 며느리 혜진과 52살 시아버지 태웅. 금기의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밤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의 손길이 내 허리를 감쌀 때마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제주 감귤향 가득한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입니다. 26살 결혼 2년 차죠. 남편 정우가 베트남 출장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새로운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제주도 서귀포 외곽 감귤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큰 한옥에서 아버님과 단둘이 지내고 있어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인 저에게 제주 생활은 여전히 낯설었거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 섬의 느린 시간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독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아버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건 말이에요. 마당 너머 감귤밭에서 일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52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탄한 체격이셨거든요.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어깨와 팔뚝의 근육선이 축축한 셔츠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 순간 한 달 전 추석 제사 후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제 방으로 들어오신 아버님,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던 나,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감정들까지. 혜진아, 아버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물 한 잔만 줄래? 컵을 건네드리는 순간 아버님의 손끝이 제 손목을 스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파스 좀 붙여줄 수 있겠나?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부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어요. 한라산이 보이는 마루에 앉으신 아버님. 등판의 근육선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파스를 뜯으며 조심스럽게 손끝을 피부에 댔을 때 조금 차가울 거예요. 괜찮아.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울림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닿았어요. 파스를 붙이는 동안 제 몸이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등 가까이 기울어졌고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과 은은한 남성의 향이 코끝에 머물렀습니다. 조금 더 위로 붙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 그때 아버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친 찰나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짧게 말씀하시며 천천히 몸을 돌리시는데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죠. 다음엔 아예 방에서 붙여도 되겠구나.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물을 마셔도 목마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늦은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참이었는데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막 샤워를 마치신 모습이었죠. 머리카락은 아직 축축했고
티셔츠 대신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셨어요. 땀이 또 나네. 샤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 뒤를 훔치시며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진짜 40대 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물 한 잔 따라 드렸어요. 오늘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버님이 제 옆을 지나 싱크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는 순간 근육질 어깨가 바로 눈앞에 드러났어요. 컵을 건네드리려는데 아버님의 손이 제 손목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각도였어요. 물을 단숨에 마시신 아버님이 컵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허리 말고도 뭉친 데가 있네. 어깨 좀 풀어줘. 팔이 잘 안 올라가. 의자에 앉아 등을 제 쪽으로 돌리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어깨 위에 손을 올렸어요. 단단한 근육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꾹 누르자 아버님이 낮게 숨을 내쉬셨어요. 거긴 아니고 조금 더 안쪽으로.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리시면서 시선이 제 목선에 머물렀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근육을 따라 눌러주자 아버님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 순간 아버님의 손이 뒤로 뻗어 내 손목을 감쌌어요. 힘은 이렇게 주면 돼. 아버님의 손이 제 손을 당신 어깨에 더 밀착시켰어요. 온기가 전해졌죠. 제 호흡이 미묘하게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지? 네. 짧은 대답과 함께 아버님은 천천히 손을 놓으셨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아버님이 몸을 돌려 저를 마주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네. 그러게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님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 달 전 그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데도 뭔가를 건네받은 듯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그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저는 거실에서 느릿하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님이 문턱에 멈춰 서 계셨죠. 눈빛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혜진아.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어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난 너를 좋아한단다.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정우가 출장 가서 외로울 텐데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너를 품고 싶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아버님을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의 눈빛이 그 사실을 꿰뚫는 듯 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숨이 목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시선을 내리지 않고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버님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놀랍도록 부드러운 힘이었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온기였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심장으로 번졌어요. 서로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귤밭 너머로 지는 석양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상도 못한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추석 제사를 마친 그날 밤이었어요. 아버님은 제사 준비로 피곤하셨던지 평소보다 많이 드셨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잠들었나? 아버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낮고 거칠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아버님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잠이 안 오네. 침대 옆에 앉으시는 아버님. 제가 그때 해야 했던 건 아버님 나가세요였어요.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정우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포근함이었죠. 혜진아. 네, 아버님. 나도 5년 전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그 말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제 옆에 누우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만 했죠. 하지만 그 품 안에서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안전함, 포근함, 그리고 여자로서의 설렘까지. 아버님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고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전 그 순간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님의 고백을 들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와봐. 짧은 한마디에 이끌려 거실을 지나 아버님 방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자 세상은 작아진 듯 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석양빛이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아버님의 손길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왔어요. 천천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두렵지 않나? 전혀요. 서로의 숨이 부딪히고 작은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아버님이 제 허리를 끌어당기자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옷자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피부와 피부 사이로 온기가 번졌어요. 눈을 감은 채 아버님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죠. 움직임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가슴속 두근거림이 온몸을 흔들었어요. 그러던 순간 띵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둘 다 잠시 멈췄지만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제 귀 가까이 속삭이셨어요. 가만히 있어.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는 아버님. 저는 숨을 고르며 여전히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문틈 사이로 본 아버님의 뒷모습 너머로 현관에서 들려오는 순자 이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아이고, 계셨어요?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되실까요? 무슨 일로? 아버님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어요. 내일 비 온다길래 감귤 선별 작업을 좀 같이 보려고요. 그래요. 조금 이따 갈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다시 거실을 지나왔어요. 저는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체온이 고여 있었고 방금 전의 숨결이 공기 위에 떠 있는 듯 했어요. 아버님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며 아버님이 들어오셨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깊었어요. 깜짝 놀랐지.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다가와 침대 위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는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미처 닿지 못한 거리를 천천히 다시 메우고 계셨거든요. 밖에서는 아무 일 없는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방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식탁 위로 번져 들어왔죠. 저는 냄비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올리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문턱에 기대서 저를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오셨어요. 일찍 일어났네. 아침 준비해야죠. 그런데 아버님이 대답 대신 의자를 빼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아침은 이렇게 먹자. 순간 숨이 목에 걸렸어요. 식탁 가장자리에 밀려앉게 된 저는 아직 따뜻한 나무결이 허벅지에 닿는 걸 느꼈어요. 아버님의 손길이 허리와 등을 번갈아 쓰다듬으시며 시선은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릇 옆에서 우리의 숨소리가 조용히 겹쳐졌어요. 그 순간 부엌 한쪽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번쩍였죠. 아버님이 웃음을 머금고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받아. 끊지 말고. 심장이 2배로 뛰는 것을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잘 잤어?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호흡이 살짝 흔들렸어요. 응, 잘 잤어. 거기는 어때? 정우의 일상적인 안부 인사가 귀로 들어왔지만 제 몸은 전혀 다른 박자를 타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제 뒤에서 팔을 감아 안으시고 식탁 위에 제 손을 꼭 잡으셨거든요. 아침은 먹었어? 정우가 묻는 동안 저는 간신히 짧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 먹으려고 해. 그런데 아버님이 제 어깨에 입술을 대시고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키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통화는 계속됐지만 대화와 대화 사이 공백마다 우리만의 숨소리가 파고들었어요. 아버지는 뭐 하셔? 감귤밥 보러 가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버님은 바로 제 뒤에서 제 목을 간지럽히고 계셨거든요. 그래, 몸 조심하고. 나 호치민 일정 좀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 한 일주일 정도 더. 일주일?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정우가 전화를 끊자 아버님이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게 하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이제 시작이야.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을 쉬는 것만큼 가까워졌어요. 그 후로 며칠이 흘렀어요. 부엌, 거실, 마당 어느 공간이든 스칠 때마다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고 그 사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예전의 저라면 이런 감정 자체를 부정했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아버님이 서귀포 전통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펜션 손님들 올 때 쓸 재료 좀 사야겠어. 같이 갈래? 시장에서의 우리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20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요. 이 고등어 어때? 싱싱해 보여요. 그럼 이걸로. 아버님이 생선을 고르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 금실이 참 좋아 보여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부정하지도 않았죠. 감귤 가게에서는 아버님이 직접 기른 감귤과 시장 감귤을 비교해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감귤보다 달콤한 게 있네. 그 시선이 저에게 향했을 때 온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장을 나와 바닷가 도로를 걸으며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네, 저도 놀라워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었어.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호치민에서 돌아온 정우의 휴대폰을 보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화면에 떠 있던 건 정우가 다른 여자와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었거든요. 호치민 하롱베이에서의 여행 사진, 고급 호텔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의 날짜가 지난 1년간의 모든 출장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1년 동안 저는 바보였던 거네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도 함께요.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님께 모든 걸 말씀드린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님. 제 발걸음이 멈추자 신문 너머로 제 표정을 보셨어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숨에 말했어요. 출장의 진실, 사진 속 여자, 1년간의 거짓말,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말이 끝나자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버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셨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마디에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죠. 잘했어. 아버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지지와 따뜻함이 제 마음을 단숨에 안아주었어요. 며칠 뒤 서귀포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전 정우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과의 관계도 이제 정말 금기가 아니게 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며칠 뒤 방은 어수선했어요. 옷장 문이 열려 있고 여행 가방 위로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저는 서랍 속 옷들을 집어 올리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옷, 화장품, 서류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이 집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이 다가왔죠. 뭘 그렇게 서둘러 싸고 있나?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자 문가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아래 무언가 결심 같은 것이 깔려 있었어요. 이제 떠나려고요. 여긴 더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닫았어요. 아버님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없니? 여긴 내 집이고 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버님이 가방 옆에 서시더니 손바닥으로 가볍게 덮으셨어요. 아들은 내가 내쫓겠다.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저를 똑바로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떠날 필요 없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금 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집이 아니라 당신이 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손끝은 여전히 가방 위에 있었지만 가방을 잡는 힘이 풀려갔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손등 위로 포개졌어요. 혜진아, 솔직히 말해. 너도 여기 있고 싶잖아.
지금까지는 혼란이었어요. 진짜 마음은 이제부터예요. 정말 그랬어요. 서울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엔 아버님이 계시죠. 감귤 농장도 함께 하자. 펜션 사업도 같이 해보고. 아버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아. 우린 이제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 순간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치민에서 돌아온 거였죠. 다녀왔습니다. 아버님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정우의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을.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가방을 싸고 있는 저와 아버님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에요? 혜진아, 왜 짐을 싸고 있어? 아버님이 천천히 몸을 돌리시며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엔 더 이상 아버지의 온정은 없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지 않나? 정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켜버렸다는 걸 직감한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호치민에서 재밌게 놀았니? 그 이름이 나오자 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떻게 1년 동안 거짓말하며 가족을 속인 게 자랑스럽나?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우에게 보여줬어요. 그가 SNS에 올린 미나와의 사진들, 호텔에서의 친밀한 모습들. 이 사진들 설명해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혜진아, 이건 됐어요. 이미 이혼 서류 다 처리했어요. 그 말에 정우가 더욱 당황했어요.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 아버님이 냉소적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 바람 피운 놈이 갑자기라니.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우가 움찔했어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기회는 1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이는 여기 남을 거야.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 정우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설마 아버지와 혜진이가 그래, 우린 서로 사랑해. 진짜 사랑 말이야. 아버님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관계를 인정하신 거였거든요. 미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내가 한 일이야. 1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여러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혜진아, 정말 이래도 돼? 정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난 아버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감귤 농장도 펜션도 모두 함께 운영할 거고, 우린 진짜 가족이 될 거야. 아버님의 말씀에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1시간 후 정우는 자신의 짐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된 거죠. 후회하지 않니?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전혀요. 그날 밤 우리는 한라산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제주 소주를 마셨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제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감귤 농장은 풍년이었고 펜션에는 예약이 끊이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 제주의 여유로운 삶을 동경하며 찾아오시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변화였어요. 물론 처음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가끔 오는 친척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아버님이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행복했어요. 26살의 저와 52살의 아버님. 나이 차이가 있지만 마음만큼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요즘은 제주 바다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건 나이나 상황과는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우가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미나와 함께 새 삶을 살고 있겠죠. 저희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아버님과 함께 제주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회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어나는 늦은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는 황홀한 황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